말귀를 잘 알아듣는데 말을 잘 안 해요 라고. 가족력도 사실은 영향을 꽤 많이 주거든요. 집에서 어떻게 본격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분당센터 소장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잠실센터 소장 김민지입니다. 벌써 새해가 됐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전 잘 지냈고요. 소장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짐을 많이 하려고 여행도 하고 했는데 아마 지켜보시는 부모님들도 뭔가 새해가 되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꼭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됐죠. 가정이나 외부 외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리고 겨울방학에 어떤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지 네.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실외 마스크는 완전히 좀 의무가 아니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네. 실내에서는 어른들이건 아이들이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이 기간 3년 동안에 마스크 때문에 입모양을 보지 못해서 언어 발달에 좀 많은 지장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좀 저도 유익 있게 봤는데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기 아동의 경우에는 어른들의 입모양을 보면서 네. 언어를 배우고 또 모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소리 내서 말할 때 입모양하고 소리를 매칭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그 과정이 건너뛰게 되었고 네. 태어났을 때는 전혀 혹은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유치원에 다니면서 말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언어 발달이 느린 것 같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표정을 자세히 보지 못하게 되면서 말의 어떤 소위 말하는 뉘앙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비언어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정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본의 아니게 박탈당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언어 발달과 운동 발달에 대한 원인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놓쳤을 수도 있는 발달의 이제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집에서 어떻게 본격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말하고 언어는 조금 다른데요. 말이라는 거는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뇌의 기능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게 바로 말입니다. 영유아기, 특히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제 언어 폭발 시기가 됩니다. 네. 말할 수 있는 단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모방할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이나 간단한 어구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게 되고 말이 빠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습득이 빨라요. 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알려주면 바로바로 습득해서 쓴다든지 반복적으로 단어를 얘기한다든지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상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경상도, 부산 사투리를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는 표준어를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엄마 특유의 억양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하듯이 모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모방을 할 기회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영유아기 혹은 유치원 아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네. 뉘앙스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비언어적 제스처를 함께 발달해 나가야 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눈치가 없다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말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언어 발달과 관련된 부분은 표현 언어하고 수용 언어 이렇게 또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 언어가 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감정 표현과 관련해서도 좀 많이 약한 모습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아동의 경우에는 수용 언어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어른들이 표현하는 어려운 표현들도 굉장히 이해를 잘하는데요. 정작 이렇게 말수가 적고 좀 내성적인 성향들, 소극적이고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보셨을 때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데 말을 잘 안 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성향부터 좀 잘 파악을 하시고 과연 이 아이가 표현 언어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성격적인 특징 때문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어 발달이 현저하게 늦는 경우에는 가족력도 사실은 영향을 꽤 많이 주거든요. 가족력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좀 빠르게 치료기관을 찾아서 검사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수용 언어에 비해서 표현 언어가 좀 늦되는 아이들도 많아요. 실제로 보면. 특히나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완벽하게 자기가 문장을 표현하기 전에는 크게 표현할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말소리 발달과 관련해서는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받침이 조금 뭉개진다던가 부정확한 발음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청력에 손상이 있다거나 혹은 뇌 손상이 있지 않은데 그런 모습이 반복된다. 이때에는 말소리와 관련해서 발달상 체크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구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중요한 게 이 혀 근육을 잘 조절하는 것들, 이거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양 볼에다가 가득 이제 바람 넣어가 이렇게 개구리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혀 끝을 입천장에다가 대보세요 했을 때 실제로 아이가 그걸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발음 연습하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언어 능력을 좀 더 자극시켜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나 표현을 확장시켜줄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유의어라든지 반의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확장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따라 말하기라든지 끝말잇기 혹은 말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재밌게 찍는다거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떤 말들을 나눴는지 놀이식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제 최대한 자극을 많이 주시면 아이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수다쟁이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거나 듣는 것 같지 않아도 다 학습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말을 많이 해야지 아이들도 그거를 따라 말하고 수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발달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수인제 같은 경우는 들을 수 있는 음역대를 넓혀주기 위해서 청지각 훈련이라는 걸 또 하고 있는데, 그 청지각 훈련을 하던 이제 발달 지원 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수용 언어와 관련된 건 다 잘 되는데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아서 너무 좀 애를 태우던 케이스였는데, 이 청지각 훈련을 4개월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어머님이 표정이 너무 달라지신 거예요. 그러더니 전혀 이전에 하지 않던 표현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능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표현 언어는 충분히 수용 언어가 받쳐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실제 모습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 문제들을 너무 전전긍긍 하시기보다는 잘 기다려 주시면 우리 아이가 충분히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인제에서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 검사 같은 경우는 CDI 발달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전반적인 뇌기능을 보기 위해서 뇌기능 검사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경상으로도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아이 발달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 수인제 두뇌과학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발달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나 객관적으로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반드시 수인제 두뇌과학 연락 주시면 꼼꼼하고 정확하게 검사해서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 분당센터 소장 이슬기, 수인제 두뇌과학 잠실센터 소장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